왜냐하면 지금 550명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미래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사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아직까지도 마음을 좀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박 3일 기간 동안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말고도 다른 애들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수기 과정에 국민의 대표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입니다. 지금부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 참여단 2차 수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은 그 결과가 이제 마지막 날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잘 국가교육회의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2년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숙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지금 이 공론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현 대입제도의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대입제도를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공정한 제도를 통해서 기회를 충분히 옳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어떤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점을 둘 것은 이 대입제도의 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파고들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항상 입으로, 그러니까 위로는 이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정작 대입제도라는 게 현실로 오게 되면은 뭐 공정해야 된다, 뭐 시험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논의에만 그치다 보니까 그 대입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지 그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었는지 집중을 못했거든요. 의제 3의 가장 큰 주안점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대학의 입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능은 사실 훌륭한 시험이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험이어서 이 시험을 갖다 계속 뭉개고 무시하고 폄하시키는 거 옳지 않다. 이 부분을 설득하려고 첫 번째 포커스를 뒀고요. 두 번째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는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시는 분들, 학종의 정당성을 주장하시고 오히려 수능이 불공정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빈약하다. 사실은 왜곡된 근거들을 쓰고 있다는 걸 드러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1차 수기 토론회 이후에 공부를 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이 정책을 하나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엮여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의견 절충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구나.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나온 거는 대부분이 다 어른들의 얘기가 먼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저는 우선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을 경쟁자로 만들고 이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행 대입제도가 패자 부활을 할 기회가 없다, 실패 후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의제2팀 발표 맡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교육답게 만들어 놓고 입시를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 지금 보십시오. 예,
객관식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절대평가에 논술형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주어진 보기 아래서 정답 찾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가둬둘 수 없다라고 세계 선진국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사회적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전문 분야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우치는 사람만이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재로 커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 연구소의 이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제사는 수능 시험만 가지고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 학종도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상위권 대학의 학종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중을 대폭 줄여야 된다. 또한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된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들 것인지, 아니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고 본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제도, 수능 정시를 통해서 저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1, 2, 3, 4 만들어지기 시나리오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했던데, 가급적이면 그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의제로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갖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공부가 아니라 기술을 좋아해서 기술을 잘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분야,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좀 키울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하셨는데, 과연 적절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 그 대학 간의 그 적정 비율이라는 거는 그 대학의 특성들 또 이제 인재상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학생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학생의 공부 시간은요, 2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 최장입니다. 수능이 지금 3년 동안 아이들이 준비한 것이 변별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종이 확대되고 수시가 확대되면서 학교 교육 전반적이 3년 내내 입시학원은 되었다. 저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가장 열심히 했고 누가 가장 그거에 걸맞은 성과를 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기존에 갖고 있던 실력을 그날 다 기량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주로 평가를 해서 이 학종을 준비하고요, 수능을 준비합니다. 내신을 준비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종과 고등교육 학종, 사회 약자론의 학종을 아무도 구분 안 해요. 일단 제 첫 소감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이루어지는 수기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이제 추후에 학생들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불합리함, 예를 들면 깜깜이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금수저 전형이다 이래가지고 좀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그 깜깜이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실제로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부작용들을 많이 제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당사자인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조금 입시에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입시 제도가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입시 제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대학교가 미국 대학과 비교하는 것부터는 사실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대학이랑 미국이랑 이제 어쨌든 간에 교육 자체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 달라버리는데 이 비교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기대국가는 교육의 미래에 좋은 메시지를 준다. 새로운 제도를 시도할 수 있다.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각 의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로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모두가 행복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보겠다. 이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 중, 등 교육 12년을 다 버린 것을 아닙니까? 학종이에요. 학종은 고민하고 뽑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수능이라 그러면 저희 고민 안 해요. 그냥 일등서 쭉 줄 서서 끊으면 돼요. 내 신으로서의 평가에서도 너무나 엄격하고 치열해서 그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에 보게 되면은 여러 나라에서는 뭐 예비고사하고 본고사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제가 수능이 그 두 가지를 또 겸할 수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고 또 진전된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증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 이선영 귀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으로서 책임있게 활동하였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29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민참여단 구성부터 1, 2차 수기 토론회까지 공론화의 주요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서 또 어려운 공부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지만 모든 과정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숙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성숙시키는 단계로서 즐거이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공론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또 많이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많이 느꼈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했고, 예, 되게 의견 나누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대사가 있을 때는 이런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그 과정은 시민참여단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